이 억만장자는 중국을 비판하는 20분짜리 연설을 한 뒤 3개월 동안 실종됐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다음을 이뤘습니다. 마이너스 310억 달러. 그의 강력한 목소리 마이너스 8,770억 달러. 규모의 회사에 대한 통제권. 중국인 제프 베조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연설 전까지는 제 말을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리바바의 공동 창립자이자 중국 최고 부자의 자산은 610억 달러입니다. 그의 회사는 아마존과 이베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중국 기업가 정신의 대표자였습니다. 하지만 한 연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20년 10월 24일 마윈이 상하이에서 열린 번드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중국의 최고 금융 규제 기관들이 청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마윈은 안전하게 행동하는 대신 역사상 가장 비싼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 은행을 전당포라고 부르고 규제 기관을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의 말은 정확했다. 중국 은행들은 전당포식 사고방식으로 운영된다. 바젤 협정은 노인들을 위한 클럽과 같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혁신이 부족해 성장을 저해한다. 청중석에 있던 규제 당국자들은 화가 났다. 그는 대중 앞에서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보복은 신속하고 잔혹했습니다. 11월 3일 N그룹의 기록적인 370억 달러 IPO가 당일 취소됨. 11월 5일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시작. 12월 마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시스템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의 실종에 대해 모르는 사실. 그의 친구들은 이미 그에게 말투를 좀 낮춰 달라고 부탁했었다. 고위 금융 규제 당국자들이 청중석에 있을 것입니다. 마는 거절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의 고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그런 사고방식은 문화적 자살이에요. 중국 사업에서는 공개적으로 누구도 당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존엄성과 존중이 전부입니다. 많은 주요 규칙을 어기고 최고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윈의 몰락에 대한 통계는 충격적이다. 개인 자산 610억 달러, 300억 달러, 310억 달러 손실. 알리바바 시가총액 3,440억 달러 손실. N그룹 평가 2,800억 달러, 780억 달러, 2,020억 달러 손실. 총 재국 손실 8,770억 달러. 이 모든 내용이 20분 연설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많은 돈만 잃은 게 아니라 통제력도 잃었습니다. 2023년 1월 엔트 그룹 지배권 포기 강요. 2023년 3월 알리바바가 6개의 별도 회사로 분할. 정부는 체계적으로 그의 제국을 해체했습니다. 마의 실종은 전 세계적으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체포되었나요? 가택연금을 받았나요? 당신은 나라를 떠났나요? 2021년 1월 결국 그는 교사들과의 영상통화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 후 그는 도쿄의 대학 교수로 조용히 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억만장자 기술 건물이 유령으로 변했다. 이 교훈은 중국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곳의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시스템을 위협할 만큼 커지면 시스템은 반격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600억 달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을 고용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도전하면 끝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잉주가 최근 공직 생활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시진핑 주석과 기술 정상회담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됨.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알리바바의 창립자인 잭마가 아닙니다. 이는 권력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에 대한 경고,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 이야기는 비즈니스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가끔 가장 위험한 적은 자신의 입이다. 언제 말할지 알아야 합니다.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돈이 있다고 해서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